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 또 박스 인베스테이너의 문을 활짝 열어제친 이민 멘토 오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뭐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지만요,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약간 우울하지도, 그렇다고 활짝 웃지도, 뭔가가 시장 방향성이 살짝 없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시장은요 1년 내내 계속 좋을 수는 없습니다. 1년 동안 뭐 총합해가지고요 한 2개월, 많게는 3개월 정도 시장이 좀 올라가는 시장이고요, 나머지는 조정을 받거나 오늘처럼 조금은 하락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은 위쪽으로 있다라는 좀 의심을 다시 한번 거두시면서, 시장은 오늘은 하루 정도 관망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박스 인베스테이너 그리고 우리 여벤져스 두 분과 함께 공부를 많이 하셔라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역시나 오늘 저 혼자 또 나온 건 아니죠. 저희 여벤져스 두 분과 함께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 세란 버핏 이세란님께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세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의 워린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오늘 준비한 핫 이슈 기대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주사인 볼트 항상 뭐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는 우리 주사인 볼트 이주원님 또 이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빠르게 돌아온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시작됐는데요. 함께 핫 이슈 살펴보면서 좋은 전략 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같이 저희가 맛있고 또 재밌게 또 시장 풀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핫 이슈 테마를 보기 전에요, 2024년 6월 17일 오늘 마감 시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둘 다 양시장 살짝 방향성을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쪽 선이 2760에서 2770선, 이 선을요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크를 한다면 결국엔 문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대외 변수라든지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의 이슈 때문에 조금은 좀 내려갔다, 삼성전자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내려갔다라기보단 오늘은 약간 등산하는데 한 모금 정도 물을 마시면서 옹달샘에서 좀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안 가는 대신 자동차 테마라든지 오늘은 하이닉스가 그래도 강보합 정도 상태로 마무리를 져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러면 2770포인트에서 한 272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장세가 좀 이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요거를 다 지웠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고선 2775선에다가 최밑선 2726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요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갭을 조금 메꾸면서 가주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에도 차라리 시장이 조금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그게 금요일 날 오지 않고 월요일 날 약간의 시장을 조정을 줬고요. 그렇지만 시장을 조정을 주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4개 테마, 제약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중에 오늘은 자동차가 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현대차, 인도 IPO 시장의 이슈를 틈타가지고 전체적인 현대차, 기아차가 좀 지수 자체를 끌어줬고요.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뭐 화신이 됐던 SL이 됐던 서현이화가 됐던 이런 종목들은 20% 넘게 폭등을 보여주면서요. 결국에 인도 IPO 시장이 호재냐 악재냐 뭐 이걸 떠나서 무조건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시장 외에도 현대차라는 엄청난 대기업이 다른 나라 시장에 또 상장을 시킨다라는 건 우리나라 시장도 점점점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비해서요, 코스닥 시장은 살짝 안 좋은 흐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900포인트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졌는데요. 880포인트 찍고 나서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유는 명확하죠. 코스닥 시장의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제가 늘 힌트를 드렸습니다.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이 끌어가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다. 이때 바닥에서 끌어올라갔던 건 알테오젠, HAB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간 거고요. 지금은 밑으로 다시 조정받고 있을 때 어느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역시나 저는 2차 전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오늘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 자체도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기차 캐즘이라 그래가지고 참 요즘 말들 잘 붙이죠. 전기차 캐즘 뭐 이런 거 붙여서 전기차가 앞으로 수요가 나쁠 거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다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서 결국엔 목표가를 낮췄는데요. 여러분들 레포트가 무조건 틀리다.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증권사 리포트가 좋게 나올 때 여러분들 주가가 항상 올라가는 걸 보셨나요? 증권사 리포트가 낮게 나올 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를 보셨나요? 요거를 학습해 보셨다면요.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려면 2차전지 쪽에 붙어줘야 되는데 결국에 6월달 유럽 인터배터리에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역시나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되는데요. 오늘은 1.88% 약간은 좀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당장 이번 달에 올라가는 게 왜 안 올라가요? 당장 이번 주 삼성전자를 볼 때는요. 이런 속도,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약간은 방향성과 정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파리올림픽이 열릴 텐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종목이 뭘까요? 양궁이죠. 양궁에서 이 활을 빨리 쏜다고 해서 선수가 잘하는 선수일까요? 시간을 어느 정도 느긋하게 활용을 하면서 10점, 10점, 10점 이렇게 맞추는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스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속도를 본다기보다는 정확성과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앞으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좀 처져 있는 HBM 반도체에서도 당연히 퍼포먼스를 내겠지만 HBM 회사에 대한 악재는 이미 86,000원에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73,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위쪽으로 갈 만한 이유가 뭐냐?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전통 반도체입니다. 휴대폰이 들어갔던 노트북, TV,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통 반도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수요가 부족할 거라고 JP모건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외국인 레포트에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해 디램, 전통 디램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가 부족할 거다라고 나와지면서요. 결국엔 삼성전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선순환이 돌아가 주니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우리는 다 같이 좀 올라가기를 염원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 염원은 연말까지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땐 8만 원 넘어서 9만 전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은 뭐 이 정도로 정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이 제가 이렇게 좀 방향성이 없고 오늘같이 뭐 특정 테마만 갈 때만 할 때 항상 마감 시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해 드리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시장의 하루하루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한 달 기준으로 따진다면 시장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날은 단 3일 내지 4일밖에는 안 됩니다. 그 기간인 즉슨 일주일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같이 약간은 조정을 받아줄 때 약간은 한 번 더 쉴 수 있는 그런 고수의 영역이 되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마감 시간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모인 이유, 오늘 우리 여벤져스님들이 핫 테마 이슈 또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준비하신 우리 세란버핏 이세란님의 핫 테마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란버핏의 핫 이슈, 우리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증시 상장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현대차 인도는요,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인권증권거래위원회에 예비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달리는 코끼리로 불리는 인도의 시장에 우리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현대차 급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현대차가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기로 한 배경과 그 해외를 인도로 선택한 그 이유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내 대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 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는 것은 현대차가 최초인데요. 이 상장은 신주 발행 없이 현대차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는 구주 매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규모는요, 최대 1억 4,200만 주를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히며 최대 30억 달러, 한화 약 4조 1,670억 원을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 조달금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짓고 판매망을 정비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인도 시장을 개척하겠다, 공략하겠다는 의지 강하게 밝혔는데요. 우리 인도 시장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중국에 이어 우리 세계 3위 자동차 대국으로 뽑히는 이 인도를 현대차의 제2의 생산 판매 기점으로 삼으며 인도의 국민기업 타이틀로 삼겠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14억 인구를 거느린 인도는 지난해 GDP 증가율 8.2%를 기록하며 주요 경제대국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국가입니다. 덕분에 지난해 인도 자동차 판매 대수는 413만 대에 달하며 세계 3위 자동차 대국으로 떠올랐는데요. 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사드 보복, 애국 소비 등으로 힘들게 했던 중국 시장과 달리 정치적 리스크가 낮다는 점, 우리 마지막으로 현재 현대차는 인도 국영기업 마루티와 일본 자동차 업체 스즈키가 합작해 탄생한 우리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인도 판매량 2위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우리 인도에 좀 더 투자하겠다고 밝힌 데 반해 우리 1위 마루티 스즈키를 추격할 발판으로 삼겠다는 큰 기대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달리는 코끼리 인도에 탑승하겠다고 밝힌 우리 현대차, 이 호재에 금일 현대차는 개장 직후 28만 5천 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 갱신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임팩, 화신, 서현이화, HL 만도, SL 함께 상승하는 모멘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차의 인도 시장 개척, 응원의 마음으로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 시장의 가장 주도 테마, 시장을 코스피를 좀 그나마 이렇게 위쪽으로 좀 끌어올리는 테마를 좀 잘 가져오셨는데 네. 현대차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골랐을까요? 아무래도 인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경제 성장률을 보인 국가기도 하고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시장이 약간 요즘 어려우니까 중국 대신 우리 세계 3위 자동차 대국인 인도를 공략하겠다는 큰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도의 자동차, 그러니까 자차의 보급률이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차? 네, 예를 들어서 뭐 10가구가 있다. 네. 10가구 중에 몇 가구가 자기 차를 가지고 있다고. 혹시 인도 네. GDP가 좀 높으니까 한 그래도 9대. 그 반대로 시청자 여러분 아마 처음 아셨을 겁니다. 인도 자동차 10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가 자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좀 나눠져 있으니까 오늘 주제가 또 굉장히 또 심층적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이어서 저희 주사인볼트 이주원님의 핫테마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핫 이슈는 쿠팡입니다. 저도 정말 이용 많이 하고 있는 이 쿠팡이 계속해서 아쉬운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쿠팡 와우 고객의 회원가를 올리면서 화두에 올랐는데요. 지금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논란에 쿠팡 계속해서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논란들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직원을 통해서 리뷰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두 번째는 PB 상품을 순위를 조작해서 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인데요. 쿠팡은 14일 배포한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강조했는데 쿠팡은 임직원이 PB 상품에 만점이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 낮다라는 걸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그러자 공정위는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입점 업체에는 구매 후기를 작성 금지하면서 자기 상품에 대해선 구매를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 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작으로 봤고요. 쿠팡 측은 다른 유통업체들도 하는 통상적인 상품 배열과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했습니다. 쿠팡 모기업이 지난 14일 미국 SEC의 한국 공정위의 제재 사실과 항소 계획을 공시하면서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의 관행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를 뒤로 하고도 계속해서 회원가를 올리는 부분 등 쿠팡이 또 로켓 배송을 중단하기로 예고한 것까지 해서 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기싸움 속에서 진짜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소비자인 만큼 이 논쟁 빨리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쪽은 굉장히 불기둥이 올라오는 주제고 한쪽은 굉장히 또 차가운 기운이 또 올라오는 주제. 오늘 약간 목욕탕으로 따지면 온탕과 냉탕 같은 주제긴 한데요. 요게 딱 섞여가지고 중간 정도, 미지근한 물 정도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쿠팡 좀 자주 사용하세요? 네,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혹시 쿠팡이 없다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상상해봤죠.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중독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아, 그래요? 네. 당장 내일 로켓 배송이 안 오면 어떡하지? 네. 내가 무조건 마트 가서 사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좀 쿠팡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뭐 애플에 대해서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충성도, 고객 충성도라는 게 굉장히 이게 파워가 세고요. 그거에 따라서 쿠팡도 좀 강하게 좀 어필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맞다 그러다 쿠팡이 나쁘다 정부가 맞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마켓 파워가 있다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어겼더라면 정부에서 좀 강하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좀 선진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도덕적인 얘기도 같이 네. 좀 첨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쪽 두 분의 말씀드렸듯이 냉탕과 온탕 같은 그런 오늘 정말 핫이슈 테마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심층 강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요. 오늘 테마 자체는 하나는 더운데 더 뜨거운 테마고요. 하나는 더위를 약간 냉랭하게 식어줄 듯한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아마 요런 것도 또 투자 아이디어로 또 잡아보시면, 쿠팡이 뭐 그러는데 무슨 국내 투자가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한 48분, 47분 정도 나오면 아, 저렇게 투자 애들 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현대차 IPO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미 다 올라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신다면 아마 투자 아이디어를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한마디부터 또 시작하죠. 이게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제가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일단은 현대차의 IPO 상장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떡상호재다. 떡상호재다. 굉장히 강한 어투 좋습니다. 우리 주원 씨는요? 현대차의 IPO 상장은 의외다. 의외다. 네. 굉장히 현대차에 대해서 냉혹적인 시선을 보내주고 계시는.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란 씨가 얘기한 것처럼 IPO 상장이라는 거는 국내 최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다가 외국에 또 상장한다는 건 국내 최초입니다. 이거는요, 무조건 떡상각, 무조건 호재예요.
좋을 수밖에 없는 호재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만족을 시켜줬고 현대차가 52주 신고가까지 가는 굉장히 주식 역사상에서 역사를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IPO 시장 확대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IPO 하는데 IPO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기업 공개? 기업 공개. 오, 맞고. IPO.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IPO라는 게 도대체 그래 그냥 뭐 상장이겠지 뭐 그냥 신규 상장이겠지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IPO라는 건 영어는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영어까지 왜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IPO라는 건 말 그대로 한국말로 기업 공개입니다. 기업 일정의 목적을 가지고요. 주식과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나오기는 하는데 나와서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본격적으로 받긴 받는데 자기의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게 바로 그 담보의 내용입니다. 예,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첫 주식 공매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까 세란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말로 기업 공개예요. 우리 기업을 시장에다가 대놓고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현대차는 국내 주식에 투자가 돼 있고요. 거기서 인도 시장까지 기업 공개를 하면서 인도에 있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부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많을까요? 인구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부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까 세란 씨가 얘기했다시피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시장을 잘 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인도 니프티 50이라는 겁니다. 혹시 인도 니프티 50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네,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요. 제가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것만 잘 찝어서 갖고 옵니다.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고 싶었지만 제 자랑 같아서 더 이상 만들지는 않고요. 자, 인도 니프티 50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코스닥 150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그런 식으로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표하는 200 종목, 150 종목을 상장시키는 ETF 같은 건데요. 인도 니프티 50이라는 건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50가지 종목을 대표적인 종목을 ETF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삼성전자부터 뭐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아모레퍼시픽 정도를 함축시켜서 그 종목을 한 종목을 만든 거예요. 그 인도 니프티라는 게 이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떡상.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 자체는요, 현재 중국을 역전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인도가 약간은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뭐 부익부빈익빈 문제도 있고 약간은 종교적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도 시장은 믿고 가볼 만하다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인도 시장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제가 현대의 이제 정몽구 회장님을 빙의를 좀 한번 해봤는데 과연 미국, 중국, 일본을 빼고 왜 인도 시장을 계속해서 이 사람은 집중 공략을 했을까라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요. 중국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높고요. 뭐 미국과 일본은 성장률이 당연히 원래 높았기 때문에 높아질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보셨다시피 우리 세란 씨가 얘기했다시피 인도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아마 현대차는 본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좀 키포인트인데요. 2022년 기점으로 어떻게 됐죠? 이 차트가? 인도가 역전을 했네요. 그쵸. 인도와 중국, 우리나라 언제나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불과 벌써 4년 전부터 인도는 중국을 인구를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주제의 주인인 세라님께 여쭤볼게요. 네. 인도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중국이 점점 인도가 적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은 아무래도 인구 소멸 정책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경기가 또 안 좋으니까 애를 좀 덜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하나 진짜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인구 감소 정책이 이때 효과가 나는 거고요. 중국 자체 내에서 점점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인구를 안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애를 키우다 보니까 교육비, 사교육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는 애를 아예 안 낳는 딩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듯이 중국도 점점 개인화가 되고 점점 나라가 잘 살아지다 보니까 애 하나 낳아서 그냥 유학 보내고 잘 살자라고 해서
지금 중국은 벌써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 부적합, 인구 부적절 시대를 벌써부터 겪고 있습니다. 네, 많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인도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지금 여러분, 성장기라서. 성장기라서. 우리 세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주원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인도는 아직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뭐 박스 인베스테이너 제가 3주째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벤져스님들이 이름을 헷갈리고 있다는 거 다른 데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많이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원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맞아요. 인도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위에 잘 사는 사람 소수가 굉장히 많고요.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듯이 약간 항아리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애를 많이 낳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공무원을 시킨다든지 대기업을 보낼 확률이 있으면 걔 하나 때문에 집안이 장성을 하거든요. 제가 다큐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인도에서 현재 굉장히 화라산처럼 불어오고 있는 게 학원가 열풍입니다. 네, 그 학원가에서 식당이라든지 학원에서 커리큘럼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달콤한 소식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됐던 인도, 중국이 됐던 결국엔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20대부터 40대예요. 이 사람들이 경제의 허리라고 불려지는 거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의 61선이 바로 이 20대, 40대입니다. 예, 보시면 이게 바로 인도예요. 예, 이 허리선이 이렇게 탄탄합니다. 23년, 30년도 예상인데요. 미국은 좀 줄고요. 중국은 더 줍니다. 예, 결국엔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연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요. 한마디 더 보자면은 뭐 20대, 40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구의 고령화가 이미 미국과 중국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굉장히 좀 섬뜩한 거고요. 자, 이러면은 인도 시장을 현대차가 선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인도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거든요. 네. 여기서 혹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좀 두 분 골라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타타 발표했던 모터스. 3번. 네. 어떤 거요? 마루타 스즈키. 그렇죠. 마루티 스즈키. 요거 일본 회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4위. 네, 너무나, 4위. 네. 모터스 들어가니까 맞아요. 네. 그다음 모토. 모토, 오, 히어로 네. 모토. 똑똑해. 네. 그다음에요? 오토? 오토.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쉬운 걸 가져왔나요? 잘하시네요, 다들. 네. 그러면 이거.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요거 어떻게요? 요거 뭐예요, 요거? 걔도 고르신 걸 보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종합 지주사기도 하고 자동차 쪽도 하고 어쨌든 얘가 시가총액 1위예요. 이 정도로요. 중국의 ETF 구성 10개 종목 중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절반이 됩니다. 5개예요. 네, 이 정도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정말로 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시장이 세계 3위인데 왜 그러면은 일본은 들어가 있지만 미국, 독일은 못 들어가 있을까요? 저 일본 기업도 인도의 국영 기업이랑 같이 합작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들어갔지 않을까. 아,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일본만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주원 씨? 인도 시장이에요? 네. 인도가 일본을 좀 좋아하려나요? 일본은 같이 이름이 비슷하진 않네요. 저 네네네.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드립을 좀 쳐보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인도 시장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인도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가구 중에 1가구 정도가 자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동차가 안 팔려요. 그래서 GM이 원래는 제너럴 모터스라는 미국 자동차 회사잖아요. 원래 인도에 현대보다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17년까지 운영을 하다가요. 현대차한테 넘겼어요. 현대차한테 공장을 넘겼어요. 왜냐? GM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인도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너무 비싸서. 그러면 미국 시장인 GM도 들어왔냐? 아니요. 포드도 들어왔었습니다. 사실은. 포드도 들어왔었는데 자동차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인도에서 안 팔려요. 안 먹혀요. 비싸면 안 팔립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잘하는 게 뭘까요, 주원 씨? 싸고 안전하게. 잘 그렇죠. 만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차들이 뭐 너무 싸기만 하고 안전성이 부족하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차들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소형 SUV가 인도한테 잘 팔립니다.
그러면 SUV라는 차량 여러분들 아시죠? 네. SUV가 왜 인도한테 잘 팔릴까요? 우리 세란 씨. 인구 가구 사람 수가 많아서. 사람 수가 많아서 소형 SUV인데 소형. 소형. 네. 소형 SUV. 비포장 도로가 아직 어. 많으려나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똑똑해. 약간 이제 똑똑해지나 봐요. 아, 3주차가 되니까 제가 이름은 잘못 불렀지만 확실히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주원 여벤져스님 하시는데 맞습니다. 인도는요. 하이패스라고 하는 그 고속도로 보급률이 5%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들길, 돌길, 산길 이렇기 때문에 SUV가 잘 팔리는데 우리가 잘하는 게 이 바로 소형 SUV예요. 그래서 GM과 포드가 다 나가 떨어졌고요. 저렴한 차를 잘 만드는 일본 스즈키와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요거예요. 지금 뭐 인도에서만 파는 차량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게 바로 인도에서 정말 잘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뭐 이거랑 베르나라고 하는 소형 SUV가 인도에서 점점 올라와주고 있죠. 물론 지금 마루티 스즈키라는 일본 차가 많이 점유율을 갖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21% 정도 차지하고 있다.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만큼 인도 시장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대형주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자, 현대차가 이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월봉이라는 건요. 조금 여러분들이 월봉의 개념을 살짝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봉 하나당 한 달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봉이 12개면 1년. 그렇죠. 24개면 2년. 그렇죠. 그래서 월봉을 대형주는 무조건 월봉을 보셔야 되는데 자, 현대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횡보했죠. 네. 예, 이때 사람들은 다 팔았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좀 올라갔습니다. 예, 요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여기서 3년 동안 횡보를 했어요. 이때 사람들은 다 팔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팍스 인베스테이너 같은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폭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요, 이 전에 올라간 거는 약간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현대차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5년 동안 횡보한 거 보셨죠? 네. 하지만 기아차 나 믿는다 라고 하면 여기서 수익 보셨겠죠. 그러다가 여기 지금 4년 동안 또 횡보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대형주의 전체적인 월봉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횡보한다고 팔지 말고 그렇죠. 좀 믿음직스럽다면 좀 더 기다려봐도 좋겠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수출 1위는 반도체지만 수출 2위는 자동차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항상 수출액을 보고 먹고 살아야 된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땀이 나도록 줄기차게 인도 시장을 좀 공부를 해봤고 바로 이어서 저희 주사인볼트 이주원님의 쿠팡. 자, 쿠팡의 과징금 부과는 뭘까요? 쿠팡의 과징금 부과는 1,400억이다. 1,400. 정확합니다. 1,400억 정확하고요. 역시 뭐 주인은 다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팡의 과징금 부과는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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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쿠팡의 과징금 부과는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쿠팡이 무조건 맞다, 정부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은 살짝 주제가 이거 네모칸 어떻게 하지? 노코멘트. 예, 쿠팡의 과징금 부과는 노코멘트 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예요. PB 상품 판매를 늘리려고 일단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쿠팡이 좀 잘못한 건 맞아요. 쿠팡에 1,400억 과징금을 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쿠팡에서 약간은 좀 주가 조작은 아닙니다만 검색 조작?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네이버에서 검색 순위가 많이 나왔다가 그게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댓글 부대라든지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순위 올려가지고 그것만 검색이 많이 되게 만든 건데 그거랑 똑같고요. 실질적으로 임직원들이 했다라고 해명도 했습니다. 아까 주원 씨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맞는데 이 1,400억 과징금이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면 로켓 배송 안 할게. 예,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쿠팡이라는 마켓 파워
예, 고객들이 안 쓰면 못 빼길 정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쿠팡이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넷플릭스가 됐던 이런 회사들도 항상 조금 강하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1,400억에 대해서 아마 발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PB 상품이라는 게 뭘까요, 주원 씨? 쿠팡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 쿠팡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 우리 전- 세련 씨는? 그 회사 자체 생산 제품. 맞아요. 보시면 이마트에는 노브랜드라는 게 있죠. 네. 이게 이제 이마트가 직접 만드는 거고요. 요게 이제 탐사 제품이라고 해서 쿠팡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직접 공장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중소업체랑 연결을 해가지고 ODM 정도로 해가지고 쿠팡이라는 이름을 찍어서 나가는 거고, 요거 이제 민생 브랜드라고 해서 이마트24. 그러니까 이마트 애들이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PB 상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PB 상품 저게 뭐지? 라고 한다면 이마트의 노브랜드 생각하시는 게 빠르고요. 아니면 이마트24의 민생, 아니면 롯데마트로 따지면 뭐 통큰 치킨이라든지 뭐 요리아가 뭐 요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럼 제가 아까 1,400억 과징금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우리 주원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쿠팡 제가 드린 금액만 해도 많은데 과하진 않다. 네. 쿠팡을 결제한 금액이 많은데 네. 과하진 않다. 네. 4,400억 정도는 내라. 네. 근데 이제 쿠팡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 돈의 10%나 내라는 건 조금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참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좀 많이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쿠팡이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출액의 성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적자였던 걸 흑자로 돌려내는 거는 괜찮게 했는데 앞으로 쿠팡이 과연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주원 씨 생각은 좀 어떠세요? 쿠팡의 성장 가도가 앞으로 좀 어떨 것 같아요? 역시나 이 쿠팡 나쁜 남자 같은 매력에 다들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쿠팡은 쭉 갈 것 같습니다. 역시 아이폰도 좋아하시고 쿠팡도 좋아하시는, 아이폰은 쿠팡에서 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요? 네. 쿠팡에서도 팔긴 팔죠? 네, 맞아요. 쿠팡에서는 안 파는 게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좀 드려야 되는데, 아까는 뭐 현대차, 기아차, 대형주를 좀 구분을 해드렸다면, 자, 이게 이제 마켓슈어입니다. 말 그대로 마켓에, 온라인 마켓에 얼마나 파워가 있냐,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 주원 씨가 좋아하는 쿠팡이 1위예요. 근데 2위부터는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근데 격차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네이버 쇼핑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지마켓, 그 다음에 여기 11번가 옥션, 쓱닷컴. 여기는 좀 비교가 안 되죠. 예, 여기는 좀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한 11번가 정도 빼면은 지마켓이랑 옥션이랑 쓱닷컴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세란 씨? 와우, 진짜 모르겠는데요. 예, 잘 모르시겠죠? 네. 우리 네. 주제 주인이신 우리 이주원님. 저 네 가지의 공통점. 얘 빼고 11번가 빼고. 11번가 빼고 약간 이슈가 있었다? 이슈가 있었다? 네. 얘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게 실명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얘네의 공통점은 신세계. 신세계 계열이에요. 네, 신세계 계열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세계가 3위인 거예요. 요게 지마켓이랑 옥션이랑 쓱닷컴을 찢어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금 3위는 신세계닷컴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지마켓, 옥션, 쓱닷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건, 자, 쿠팡이 일단 로켓 배송을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주원 씨. 네. 쿠팡이 안 한다고 치면 네이버 쇼핑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네. 네이버 쇼핑으로 가야 됩니다. 네이버 쇼핑은 많이 따라왔어요. 보시다시피 시장 점유율 추이 괜찮아요. 자, 네이버 갑습니다. 네이버에 이것도 월봉이에요. 월봉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에 캔들 하나에 한 달. 그렇죠. 한 달을 압축한 게 월봉인데 네이버 차트 어때요, 지금? 좀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언제 자리예요? 2019년 자리죠. 그러면 이게 뭐 100% 이때부터 저점이니까 100% 투자하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확률상으로는 저점이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대형주, 오늘은 정말 의도치 않게 대형주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웬만한 시가총액 12 이상 대형주를 하시려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월봉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새로운 구호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칠게요. 시가총액 10위를 살려면 월봉을 보자. 이렇게 갑니다. 네. 제가 선창하면 따라 하시면 돼요. 네. 그 월봉을 보자 하시면 돼요. 네. 갑니다. 시가총액 10위를 살려면 월봉을 보자. 그렇죠. 일봉, 주봉 이런 거 보면요. 주가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현대차, 기아차 3년, 4년 기본빵으로 횡보를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차라리 3년, 4년 좀 기다린 다음에 여러분들 한 30%, 50% 수익 내는 게 낫을까요? 아니면은 맨날 하루같이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3%, 뭐 5% 손해났다 막 이게 나을까요? 제가 왜 대형주를 좋아하냐면요.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4년을 기다리더라도 대형주에는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정적이니까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비중을 50% 넘게 실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소형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종목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전선이 됐던 빈과가 됐던 식품이 됐던 약간은 좀 작은 종목들을 내 비중 50% 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불안한. 그렇죠. 네. 한 비중 5% 정도 실겠죠. 네. 그러면 5% 정도 비중 실어서 10% 정도 수익을 보느니 50% 정도 비중 실어서 대형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네,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연중 최저점, 연중 최저점이 아니라 2019년에 최저점이 온 거예요. 이거는 일봉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코로나 창궐 시기에 네이버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회귀를 합니다. 주가라는 건요.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가 와요. 그러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올 수 있어요. 그게 무조건 네이버가 된다라는 건 아니고 네이버 얘기는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제 신세계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것도 신세계 월봉 차트예요. 신세계 주가 어떤 것 같아요, 주원 씨? 주가가 좀 떨어지고는 있네요. 그렇죠. 네, 거래량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네. 뭐 월봉이기 때문에 자 보자면 신세계는 아까 네이버는요 2019년 자리 왔잖아요. 네. 신세계는 지금 어디 왔냐? 2016년, 2015년 자리 왔어요. 네. 보이세요? 네. 자,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여기 다시 떨어져서 횡보하다가 또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차트예요, 지금.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의 저점을 지금 깨고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사신 분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둘다 당연히 있어요. 있죠. 예, 당연히 있는데 이 종목을 팔고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될까요? 뭐 현대차처럼 네. 기다리면 달콤함이 있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그쵸. 신세계니까. 여러분들 신세계 백화점이 하루 만에 문을 닫을까요? 아니면 네이버가 내일부터 당장 검색을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15년도, 16년도 저점까지 왔다라는 건 얘는 내가 만약에 이쪽에 물려있다.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로켓 배송 안 한다며요. 네. 네, 한 명은 울고 있지만 로켓 배송 안 한다며요. 네. 주원 씨, 로켓 배송 안 하면 네이버 쇼핑으로 갈아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죠. 네, 그러면은 이 손님들이 다 일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네이버 쇼핑이 몰려가지고 아우 너무 여기 물건 없는 거 여기 지마켓하고 쓱닷컴에 있어. 요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투자 아이디어는요 이런 식으로 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은 제가 뭘 갖고 왔을까요, 주원 씨? 신세계 하고, 네이버 네. 갖고 왔고 신세계 네이버 쿠팡. 쿠팡? 쿠팡 아니에요. 어떤 거 갖고 왔을까요? 11번가? 11번가? 네. 아, 11번가 말고요. CJ 네. 대한통운을 갖고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뭘까요? CJ 대한통운 갖고 온 이유가 뭘까요? 네이버에서 맞아요. 여러분들 복습을 잘하시네요. 굉장하신데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CJ 대한통운이 어디까지 떨어졌냐? 2014년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네, CJ 대한통운이 중간에 이렇게 급등을 한 게 있는데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주가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올해 급등을 했어요, 얘가. 안 좋다가. 올해. 네, 알리 테무 때문에.
알리테무의 배송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알리테무가 또 식고 뭐 한진에 넘긴다라고 하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10만 원 이하짜리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왜냐? 네이버 쇼핑 알리테무가 있으니까. 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핫테마 이슈 굉장히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희 여벤져스 두 분의 마무리 멘트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나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전 현대차 우리 회장님이 인도를 공략한 게 정말 선견지명이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부터 전 인도어를 공부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사를 훑어보는 그런 능력 플러스 차트를 볼 줄 아는 능력까지 이 방송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이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저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아마 뭐 두 분이 제가 봤을 때 오늘부터 인도어를 공부를 하시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뭘 배워왔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꼭 채널 고정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처럼 이런 테마, 재밌는 테마들 많이 갖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저희 팍스 인베스트에는 사랑해 주시고 지금 되게 시청자가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거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